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바이오 센서 공학의 뇌파수, 주파수 특징을 활용한 머신러닝의 상태 분류, 랜덤 포레스트죠. 주파수 특징을 활용해서 우리가 추출한 데모로 드린 뇌파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실습에서는 전장에서 추출한 우리가 주파수 수치, 알파파, 베타파를 우리가 엑셀 표처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험한 피험자가 눈을 감고 휴식한 상태인지 집중해서 과제를 수행한 상태인지를 기계학습의 대표적 알고리즘인 랜덤 포레스트를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뒤에서 살펴볼 실수 코드에 대해서 이게 이제 실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P2의 알파파, 베타파, 그 다음에 후두부죠. 요건 전두부고, 요 후두부의 알파파, 베타파를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어, 우리가 커맨드 화면과 그 다음에 그래픽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FP2의 베타파와 알파파, 베타파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MD 형태에서는 데이터셋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데이터셋을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만 19채널에서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알파파, FP2의 베타파, O2의 알파파, O2의 베타파를 이렇게 갖고 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그래서 데모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데이터 분할을 학습용 160개와 테스트용 40개로 구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모델 학습을 시작을 해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정확도는 100%가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결과를 알고 데모 프로그램이니까 이렇게 100%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프리시전, 리콜, 에퍼 스코어 해서 이게 100이 나왔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뇌파를 시각화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이제 그래프 형태로 그냥 그래프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에폭싱을 해서 의미 있는 조각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 데이터는 지금 이렇게 계속 쭉 흐르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인공지능 모델에 요 데이터를 로그 데이터를 넘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샘플스 퍼 에포크를 설정해서 데이터를 2초 단위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는 6분 30초인데요. 앞뒷 부분을 좀 뺐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짜리 긴 데이터가 150개의 의미 있는 조각으로 에포크로 이제 재탄생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가 같이 전장에서 우리가 엑스트랙트 밴드 파워 함수로 뽑아냈던 숫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데이터화 시켜서 DF 피처스라는 구조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는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줄 힌트를 모아놓은 문제지를 X축을 피처 그리고 Y축을 레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이 전체 연구의 80%,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중요하다 하는데요. 이게 전체 연구의 한 80%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샘플링한 200개 데이터를 학습에 다 쓰면 인공지능이 진짜 어떤 비교를 했는지 아니면 학습이 됐는지를 잘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데이터의 80%로만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40%의 데이터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단에 출력한 테스트 정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출력된 아까 전에 출력된 그래프를 보면 모델이 휴식과 집중 상태를 구별할 때 후두부 알파파, 그러니까 O2 언더바 알파파와 FP2 베타파, 전두부 베타파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딥러닝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어려운 반면에 랜덤 포레스트 같은 트리 기반 모델은 이렇게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숫자로 설명해 줍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XAI가 되겠죠. Explainable AI. 그래서 설명 가능한 A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논문을 쓸 때 이 그래프가 전 장에서 봤던 그래프가 그 시각적으로 우리 실험을 증명하는데 아주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연속된 선에서 의미 있는 조각, 그러니까 에포싱을 한 건데 그것은 요 장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조각을 수치로 압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라낸 2초짜리 뇌파파형을 인공지능 모델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수치로 압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풀이의 연산이라는 그 돋보기라고 표현했는데 돋보기를 내고 각 조각 안에서 알파파와 우리가 원하는 베타파의 에너지, 그러니까 파형을 각각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숫자로 뽑아냈습니다. 이제 파형이라는 그림이 이제 엑셀표 형태의 수치 데이터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DF 퓨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델 학습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수치 데이터로 압축된 데이터를 의 결과로 도출된 피처 중요도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면 우리가 추출한 그 뇌파 데이터 8개의 뇌파 데이터 중에서 인공지능이 상태를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참고한 지표가 맨 위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실제 논문을 작성할 때 혹은 이걸 적용할 때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해당 뇌 영역이 실험까지 수행 시 활성화 되었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제공한 프로그램 꼭 한번 실행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집한 그러니까 그 피험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가 어떻게 인공지능의 정확도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학습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FP1, FP2, O1, O2의 알파, 베타파, 그러니까 8개 파형이 되겠죠. 8개의 피처 중에서 인공지능이 상태를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참고한 지표를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제 논문을 작성할 때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우리가 원하는 해당하는 뇌 영역이 실험과제 수행 시 활성화되었다, 액티베이션 되었다는 뇌과학적 의미를 제공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일 첫 장에서 나타낸 그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로우 데이터를 불러와서 1부터 50Hz의 대역 통과 필터를 걸쳐서 순수한 뇌파만 남기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포트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합니다. 실행 1단계 데이터 로드 및 대역 통과 필터링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case2.txt 요 데이터를
읽게 됩니다. 자, 여기 엔코딩은 한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엔코딩 UTF-16이라고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DF 어플라이는 그 인덱스를 다시 정의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부터 50Hz에 이제 필터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부터 50까지의 필터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채널은 FP1, FP2, 그 다음에 O1, O2 이렇게 해서 알파파, 베타파 그래서 8가지의 파형이 검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채널이 되겠죠. 그래서 한 채널당 이제 그 CH 변수를 줘서 저거 채널 수를 계속 반복을 시켰죠. 그래서 B와 A 대역폭을 DF에 정제를 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스텝이 다 끝나면 우리가 그 스텝이 끝난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정제 완료, 총 데이터 샘플 수 몇 개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총 데이터 샘플을 우리가 이제 그 5분으로 했기 때문에 30만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추출한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이제 그 파이썬에 축출이 됐고요. 30만 개 데이터가 1에서 50Hz의 필터를 거쳐서 전원 노이즈가 모두 정제된 제거된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F4식 및 주파수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연속된 뇌파를 진행 단계 2인데요. 연속된 뇌파를 2초 단위 에포크로 분할을 하고 주파수 특징 알파, 베타파를 추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에포크 샘플은 1000. 그래서 그 500Hz가 1초니까 1000으로 하면 2초가 되겠죠. 그래서 2초 단위로 슬라이스하는 나누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초 단위로 나눠서 그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는데요. 포인 레인지 랭스 DF 해갖고 이제 포문을 돌리면서 데이터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 파워, 베타 파워, 알파 파워, 베타 파를 8에서 13Hz, 그 다음에 13에서 30Hz 사이에 데이터를 추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퓨처 언더바 리스트 어펜드에서 우리가 에포크 한 단계 만든 거를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DF 퓨처에 우리가 2초씩 슬라이스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나면 특징 추출 완료, 생성된 데이터셋 미리 보기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한 걸 보면 FP1의 알파, FP1의 베타, FP2의 알파, FP2의 베타, 그다음 O1의 알파, O1의 베타, O2의 알파, O2의 베타 이렇게 출력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되어 있던 거를 우리가 논문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돌릴 수 있게 표로 이제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우와 칼럼 이렇게 로우와 칼럼이 되는데 요 로우는 우리가 앞서 저기 1000으로 지정해 주듯이 2초 단위로 뇌파를 저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추출된 표를 바탕으로
그 문제와 정답을 나누고 그 랜덤 포레스트 모델로 인공지능을 그 학습시켜서 수행해보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머신러닝, 랜덤 포레스트 학습 및 정확도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가상의 정답지를 아까 그 20%를 생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가상의 정답지를 생성을 하는 스텝이 BF 퓨처의 레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 절반은 제로, 뒤의 절반은 1으로 이렇게 나타낸 그런 스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0%는 앞서 설명했지만 80%는 학습에 사용하고 20%는 테스트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시킨 후에 시험 결과를 출력하게 되는데요. 모델의 상태 분류 정도, 이건 지금 데모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그 데이터가 의외로 굉장히 지금 제공한 데이터가 이제 정제가 잘 된 데이터입니다. 뭐 비싼 장비를 사용해서 그런지 정제가 아주 잘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88%?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행 3단계는 머신러닝 학습 및 정확도를 그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인공지능이 모르는 그 20%의 테스트 데이터를 주고 피험자의 상태를 맞춰보라 했더니 한 100%로 정답을 맞추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도 수치가 바로 리저트 섹션에 들어갈 가장 중요한 성과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분류 정확도가 만약에 88%가 나왔다면 뇌 어느 부위, 어느 주파수 대역이 정답을 맞히는데 힌트가 되었는지를 시각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측되는 결과를 보면 결과화면을 보면 가장 상단막대에 O2 알파가 가장 길게 뻗어 있고 그 아래 전두부 베타파 FP2 번더바 베타파가 위치하는 형태의 수평 막대 그래프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두부 알파파, 그 다음에 전두부 알파파가 위치하는 그런 곳이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큰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케이스 2를 사용을 해서 한번 데이터를 봤는데요. 이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 측정 시간은 6분 30초 가량 됩니다. 그래서 6분 30초에서 한 390초 가량 되고요. 총 샘플 수를 스텝 안에서 계산을 해보면 390초에 500Hz니까 19만 5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포크 개수 스텝 2에서 보면 390초를 아까 2초로 나눴죠. 그래서 나누기 2초를 하면 195개의 데이터 조각이 추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5개 중에 80%인 약 156개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20%인 39개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공지능 모델로 학습을 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20%는 테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케글이나 아니면 AI 허브 같은 경우에 원시 데이터 중에 원래 데이터, 그 다음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정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테스트 데이터를 저처럼 나누어서 실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단계로 우리가 만약에 이제 case2.txt 파일로 돌렸을 경우입니다. 그거는 샘플이었고요. 그래서 1단계 데이터 로드 및 대역폰과 필터링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19만 5천 개가 데이터 정제가 완료가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실험 2단계가 되겠죠. 2초 단위로 에포크 분할 및 그 알파파, 베타파를 8개를 추출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 195개 중에 8개의 파형을 데이터셋에 생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F1에 대해서 알파파, 베타파, F2에 대해서 알파파, 베타파, O1에 대해서 알파파, 베타파, O2에 대해서 알파파, 베타파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0%랑 80%랑 20%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머신러닝 학습 및 정확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 학습 데이터는 156개,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는 30개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데이터가 그 전체 쓸 수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요. 실험 결과를 보면 분류 정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을 해서 그 학습 및 정확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195개의 에포크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우리가 이제 그 이지 컨포머 혹은 파라미터 최적화 과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학습 루프 코드를 작성을 해서 한번 실제 우리가 데이터를 그 학습 및 검증을 할 수 있는 루프 프로그램을 한번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즈 컨포머 아키텍처 설계를 하는데요. 자, 이제 그 우리가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아키텍처 설계를 해서 이제 원래 데이터로 한번 그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왜 머신러닝에 딥러닝으로 머신러닝에서 딥러닝으로 넘어가야 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전에 머신러닝 랜덤 포레스트를 위해서 데이터를 2초씩 자르고 그 다음에 특징을 뽑아내서 엑셀 표처럼 만들었는데 사람의 뇌파는 공간 혹은 어디에 있는 정근인가와 시간 어떻게 변하는가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울 이지 컨포머는 우리가 그러니까 수동으로 특징을 뽑을 필요가 없이 필터링 된 뇌파 데이터를 통째로 집어넣으면 인공지능 이지 컨포머가 스스로 공간적, 시간적 특징을 완벽하게 그 학습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지 컨포머의 핵심 구조는 CNN과 트랜스포머가 되겠습니다. 자, 컨볼루션 모드 CNN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파트가 있는데요. 자, 그 CNN 파트에서는 지역적 그 특징을 추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그 파트에서는 전역적 문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 뇌파의 특정 순간, 특정 채널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변화, 로컬 피처를 포착을 하고 우리가 그 돋보기를 들고 그 뾰족한 부분이나 특정 대역의 떨림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파형이 뛰었다거나 이런 거를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파트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CNN이 지역적 특징, 그러니까 뇌파가 갑자기 튄 이런 부분을 찾아낸 특징들을 모아서 2초라는 시간 동안 파형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에 쓰이는 트랜스포머의 핵심 수학 연산인 어텐션 메커니즘을 뇌파에 적용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뭐 그 공식이 되겠고요. 어텐션 메커니즘의 공식이 되겠고요. 이 공식을 통해서 특정 시간대에 뇌파 파형이나 다른 시간의 파형이 얼마나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웨이브 밸런스 가중치를 스스로 계산하게 됩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지 컨펌으로 계산한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지금 O2의 베타파와 O2의 알파파, 그 다음에 F1의 베타파, F1의 알파파를 측정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EEG 컨슈머를 테스팅한 뒤에서 같이 공부할 테스팅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그 오토 베타파가 굉장히 많이 추출된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알파파가 많이 추출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O1의 베타와 알파, 그 다음에 F1의 베타와 F1의 알파가, 그러니까 그 추출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요것은 뭐 저희가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그 모델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쪽 앞에 파형, 전두부의 파형은 좀 노이즈도 많이 끼고 좀 약하게 신호가 잡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뇌파 데이터를 학습을 할 때 가장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비침습형이기 때문에 되게 파형이 약합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기법을 통해서 아니면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필터링을 통해서 이제 증폭을 시키고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을 프로그램을 해보면 이렇게 이지 컨슈머가 더 데이터를 잘 정지하고 분리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그래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커맨드 라인에 출력되는 그런 화면을 제가 추출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확도는 테스트 데이터 예측 정확도는 86.7%가 나왔고, 그 다음에 리셋 태스크, 그 다음에 우리가 정확도는 87%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패싱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요 전에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출력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파이토치를 통해서 우리가 콘슈머 모델을 불러와서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을 하고 어떻게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스 프로그램을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EEG 데이터를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에 돌리기 위해서 표 형태로 그래프를 표 형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2초 6분 30초 분량의 데이터를 2초 분량으로 잘라서 에폭싱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출력 결과를 보았던 이지 컨퍼머 파이썬에 대해서 세부 코드를 분석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이토치 코드의 뼈대를 좀 이해를 하고 향후에 스스로 인공지능 모델을 좀 수정해서 여러분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소스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거나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생겼을 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심플 이지 컨퍼머라고 코드를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NN 모듈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딥러닝을 할 수 있는 머신러닝에서 딥러닝으로 바꿀 수 있는 딥러닝의 핵심 공장 이렇게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파이토치에서 어떤 모델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35만 개 이런 데이터를 이런 거대한 데이터를 가공을 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든다는 거랑 같습니다. 여기서 이니셜라이즈 함수 init 함수는 이 공장에 쓸 수 있는 어떤 기계, 그 다음 그거를 함수라고 표현하겠죠. 변수 이런 것을 미리 넣는다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포워드 함수는 실제 뇌파 데이터가 를 읽어서 어떤 순서로 우리가 만든 이 모델에 대해서 모델을 거쳐가는지 그런 흐름을 지시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니셜라이즈 하는 방법은 1행부터 3행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init로 이니셜라이즈를 했고요. 타임 샘플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요렇게 1000으로 하면 2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수는 2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널은 4개가 되겠죠. 자, 클래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두부, 그 다음에 후두부 2개가 되겠고, 채널은 알파, 베타, 감마, 세타 이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CNN 모듈 여기서 이제 CNN 모듈을 이제 볼 텐데요. CNN 모듈은 앞서 설명했듯이 공간과 시간의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1D CNN을 사용해서 채널 간의 관계와 짧은 시간 동안의 변화를 학습한다고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읽어드려서 대입하는 곳은 1차원 합성신경망 컨버트 1D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차원적인 사진을 분석할 때는 컨버트 2D를 쓰는데요.
뇌파는 그 시간에 따라 일렬로, 그러니까 1차원으로 흘러가는 1차원 파형이기 때문에 콘버트 1을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커널 사이즈는 15라고 줬는데요. 이것은 인공지능이 15개의 샘플을 하나의 묶음으로 이제 만들어서 어떤 그 파형이 스파이크 되었는지, 그러니까 뾰족하게 되었는지를, 혹은 부드럽게 이어지는가를 지역적인 그 특징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맥스풀 1D는 불필요한 데이터를 버리고 핵심만 남겨서 데이터의 길이를 줄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NN을 통과한 후에 시계열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스풀은 125, 그 다음에 그 4일 때는 31,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셀프 트랜스포머는 우리가 전체를 보는 맥락이 되겠습니다. 앞서 봤던 요런 CNN이 그 일부분을 본다고 가정을 하면 트랜스포머는 전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엔코더 레이어는 2초라는 시간 동안에 아까 0.5초에서 발생한 알파파가 지금 예를 들어 1.8초 지점의 파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체적인 연관성을 스스로 학습하게 됩니다. 자, 요즘 인공지능이 그 높은 성능을 내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요 그 트랜스포머 엔코더 레이어를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개의 시선 헤드로 뇌파를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배치, 타입, 퓨처 형태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코멘트를 여기 달아놨는데, 트랜스포머 모듈은 지역적 CNN에서 지역적으로 시계열의 길이 계산을 한 것을 전역적으로 흐름을 파악을 해서 연관성을 스스로 학습을 해서 그 데이터를 정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분류기입니다. 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부분인데, 그 상태 분류하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에 2개 그 CNN과 그 트랜스포머가 그 그 특징을 뽑아주면 마지막으로 리니어가 이 특징들을 종합을 해서 이 피험자의 상태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드랍아웃 0.5는 학습할 때 50%를 무작위로 끄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모델이 정답을 단순 암기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블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포워드인데요. 요건 이제 데이터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초짜리 데이터, 뇌파 데이터가 이제 그 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가 변환되는 차원의 를 어떻게 되는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딥러닝을 학습시킬 때 어떤 오류가 나는 가장 많은 부분이 여기서 차원이 안 맞아서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흐름을 이해를 하고 완벽히 학습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CNN을 통과하는 CNN 모듈을 통과하는 방법인데요. 자, 배치가 있고 채널 4개, 시간은 1000입니다. 배치, 그 다음에 채널은 4개, 그 다음에 시간은 1000, 2초가 되겠죠. 이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점은 32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CNN 모듈, 컨버트 모듈로 들어가게 되면 요 값이 특징점 32개, 그 다음에 시간 31로 압축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채널이 32개의 추상적인 특징으로 나타나는 대신에 시간은 1000에서 31로 압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가 되겠습니다. 퍼뮤티브 부분인데요. 이것은 이제 핵심 주의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모듈 입력을 위해서 차원 순서를 변경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파이토치 트랜스포머는 배치, 타임, 피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X 퍼뮤트 0, 2, 1이 한 줄이 되게 중요한데요. 파이토치의 트랜스포머 기계는 반드시 배치, 시간, 특징 순서로 데이터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2 특징, 그 다음에 31 시간의 위치를 맞바꾸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최종 분류가 통과가 되면 이것은 배치와 이해 형태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데이터가 0번, 그러니까 휴식일 경우와 1번, 집중일 확률이 두 가지 점수가 출력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적 기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분류 성능을 높이려면 CNN의 커널 사이즈를 줄여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의 레이어 수를 늘려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좀 변화해가면서 파이토치 프로그램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뒷부분에 이제 여기서 정제된 195개의 에포크 데이터를 실제로 모델에 통과시켜서 오차를 줄여나간다. 그러니까 학습을 시킨다는 거죠. 오차를 줄여나가는 학습 루프 코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학습 검증 루프를 하기 전에 아까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가상의 뇌파 데이터 텐서를 형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배치 사이즈는 16, 그 다음에 채널은 4개, 그 다음에 타임은 2초로 뒀습니다. 그래서 더미 인풋은 토치
랜드엔 16, 배치 사이즈 16, 그 다음 채널 4개, 그 다음에 2초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플 이지 컨포머, 그 다음에 그 채널 4개, 타임 슬립은 2초, 그 다음에 클래스는 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통과시켜서 지금 우리가 그 학습시킬 데이터를 얻었고요. 실제 우리가 이제 검증 모델을 설계 검증 모델 입출력 쉐이프 확인 이렇게 해서 입력 텐서 형태의 배치와 채널과 타입, 그 다음에 우리가 이지 컨포머를 통해서 출력한 만든 텐서 형태 아웃풋 쉐이프에서 배치 클래스를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 스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 설명했지만 왜 1D CNN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파는 그 이미지 2D가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흐르는 1D, 컨버트 1D를 써야 되는 1차원 신호입니다. 그래서 컨버트 1D를 사용하면 파형이 찌그러지거나 주파수가 변하는 측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보존한 데이터를 우리가 피처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텐서 차원 추정의 중요성인데요. 딥러닝 에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딥러닝 에러의 90%는 쉐이프 미스매치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봐왔던 포워드 함수 내에서 주석으로 표시한 것처럼 데이터가 레이어를 통과할 때 배치, 채널, 타임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모델을 튜닝하는 게 좋은 그런 그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인공지능 모델이 스스로 이제 학습해서 데이터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이 스스로 학습해서 학습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학습 및 검증 루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챕터 8 언더바 트레인 언더바 루프.py라는 소스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자, 요 단계는 그 여러분들이 설계한 이지 컨포머 모델에 앞서서 정제된 195개의 에포크 데이터를 여기다 입력을 하고요. 모델이 정답을 맞히도록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딥러닝의 핵심 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거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좀 주석을 꼼꼼히 단 그런 그 소스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그 지금 챕터 8 트레인 루프.py 그러면 인포메이션 학습을 위한 텐서 데이터셋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그 RTX 4080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다 기반의 학습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CPU를 쓰면 아무래도 발열도 심하고 그렇죠. 그래서 좀 성능이 좋은 그 4080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 학습 루프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지금 에포크를 이렇게 에포크가 증가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트레인 로스가 점점 이렇게 감소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향상도는 지금 100이 나왔는데 아마 데이터가 좋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레인지를 좀 낮추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그 튜닝을 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분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그 정확도를 나타내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데모 프로그램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이거를 한번 그 튜닝을 해서 학습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전 강의에서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모델 클래스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용 데이터셋 데이터 로더를 준비하게 됩니다. 일단 먼저 프린트를 하게 되고요. 자, 실습을 위한 가상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에서 이번 장에서 만든 데이터를 텐서로 변환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총 195개의 에포크와 4개 채널, 그 다음에 500Hz이기 때문에 2초 분량의 그런 뇌파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에포크 데이터는 195. 그 다음에 채널 수는 4개. 그 다음에 시간은 1000. 이렇게 초기값을 줬습니다. 그래서 앞에 절반은 0, 그 다음에 뒤 절반은 1로 임의로 라벨링을 한 스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0, 그 다음에 뒤에는 1 이렇게 라벨링을 하는 그런 스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0%는 우리 데이터의 80%는 학습용으로 쓰고 트레이닝용으로 쓰고 20%는 검증용으로 이제 분할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사이즈는 전체 넘버 오브 에포크 데이터, 그러니까 195개를 0.8로 봐서 그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요. 이게 한 156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검증 데이터는 우리가 만든 학습 데이터에서 전체 데이터에서 학습 데이터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한 39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 레벨, Y 레벨 요거는 트레인 데이터를 이렇게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로더 생성을 배치 사이즈를 16으로 해서 데이터 셋과 데이터 로더를 생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손실함수 최적화 기법을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손실함수를 로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최적화 기법 옵티마이저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앞서서 데이터 로더는 우리가 가진 156개의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에포크가 되겠죠. 이것을 한 번에 다 처리하려고 하면 GPU가 로드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학습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했듯이 배치 사이즈를 16으로 설정해서 인공지능에서 문제집을 16장씩 풀고 채점해라,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셔플 툴은 인공지능이 정답의 순서만 외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제의 순서를 좀 섞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했듯이 아웃풋은 모델, 배치 X는 학생이 16문제를 이렇게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정답지가 비교를 해서 오차가 나는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방법을 계속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태 분류와 최적화 기법을 쓰게 되는데,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학습을 하는데요. 우리 지금 GPU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 GPU가 있으면 GPU를 사용하고 없으면 이제 CPU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 디바이스, 만약에 CPU면 CPU, GPU면 GPU 이렇게 출력되는 그런 스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실 함수 부분인데요. 요것은 그 채점 기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이 그 찍은 정답과 실제의 정답을 비교해서 얼만큼 틀렸냐 혹은 얼만큼 맞았냐라는 오차를 숫자로 그 어,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우리가 이제 틀린 거를 다시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문제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수정할까 혹은 요것을 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그 최적화 기법은 아담 옵티마이저라고 하는데 학습률은 0.001%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최적화까지 했으니까 이제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학습 및 검증 루트가 되겠습니다. 학습 및 검증 루트는 전체 데이터를 20번 반복을 해서 그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출력은 모델 학습 루프 시작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이 그 에포크 레인지 요 부분 요 그 반복 부분이 딥러닝의 그 학습시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모델이 16개의 문제를 풀고 틀린 것을 좀 수정을 해서 구조를 바꾸는 5개 단계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모델 트레이는 그 모델을 학습 모드로 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신경망의 일부러 꺼버리는 드롭아웃과 같은 기능이 작동해서 모델이 데이터를 단순 암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제로 그레이드 여기 옵티마이저 스텝이 있죠. 그래서 최적화된 스텝이 있죠. 요것은 그, 그 오답 계산된 우리가 그 기울기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옵티마이저 제로 언더바 그레드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학습했던 그 문제의 오답을 기울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오답 노트를 깨끗하게 이제 지워서 새로 우리가 학습한 16문제에 대한 순수한 오차를 다시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순전파 데이터를 모델에 통관시켜서 예측값을 도출을 한다고 했는데요. 요 아웃풋은 16개의 뇌파 데이터를 모델에 통과시켜서 예측값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로스 백워드인데 손실 함수로 계산된 오차를 모델의 출력단부터 입력단까지 거꾸로 흘려보내서 어떤 가중치 때문에 틀렸는지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중치의 기울기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스텝인데 이것은 이제 계산된 기울기를 그 바탕으로 오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실제 모델의 그 가중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게 그 스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델 이벨루에이션인데요. 자, 이제 그 학습을 마치면 이 모델이 정말 학습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증 데이터,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로 시험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드롭아웃 작동을 중지를 시켜서 다른 가중치가 들어올 수 없도록 그 모델을 평가 모드로 설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치 노 언더바 그레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평가를 하기 위한 핵심적인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학습할 필요가 없이 그 기울기를 계산을 해서 메모리와 연산하는 방법을 좀 차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평가 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 코드를 그래서 5번의 에포크마다 진행 상황을 이제 출력해서 지금 학습을 끝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요 코드를 실행한 후에 트레인 로스와 밸류 로스를 비교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학습이 됐으면 에포크가 늘어날수록 트레인 로스와 밸류 로스가 모두 꾸준히 감소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과적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트레인 로스는 계속 0에 가깝게 떨어지는데 어느 순간부터 밸류 로스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구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러한 형식 현상이 보일 경우에 CNN의 필터 수를 줄이거나 드롭아웃 비율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모델을 가볍게 튜닝하는 실험으로 설계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논문의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서 여러분들이 그 모델 학습을 해보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